이재명 대표는 네.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인데 답답하니까 그렇게 둘러대고 나가거든요. 네. 김재원 의원님 틀 안에서 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재명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고 관심법으로 다 되고. 네, 반갑습니다. 마침 두 분 다 청와대 정무수석 네. 출신입니다. 해답지를 보는 느낌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 신년 인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 예의 없는 초청을 문제 삼고 여당에서는 참 그 옹졸한 선택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뭐 정답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 참석 행사고 정당 대표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분들도 참석을 하죠. 네. 그래서 주관은 행안부이나 정치권 이쪽은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연락을 하고 예를 들면 누가 하는 거죠? 챙기고 그건 정무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비서관들이 뭐 전화도 하고 인편으로 찾아가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우선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가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간부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뭐 메일 보내고 공문 보내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뤄지는 거죠. 예. 2000년도에는 황교안 대표가 참석을 못 하신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 그런 이제 체크하고 네,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재원 전 정무수석님. 통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치러진 행사인데 이번에 예, 이메일도 이번에는 보내고 인편도 갔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 측에 메일만 보낸 게 아니라 인편도 갔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재명 네. 대표는 몰랐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실무진들이 아예 뭐 이건 우리가 뭐 대통령이 하는데 왜 가냐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끝냈는데 안 알렸다? 예. 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난 몰랐다. 이렇게 했다면 그건 정당이 이게 완전 웃기는 정당이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봐야죠. 보고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은 거다. 그렇죠. 그게 그리고 사실이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대표가 뭐 잊어먹을 쓸 수도 있어요. 예컨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원래 뭐 김문기 그 성남 네, 몰랐다고 도계공 그랬죠. 팀장 그 돌아가신 다음에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재판까지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원래 몰랐다고 하는 상습적인 또 모름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거죠. 이거는 대통령을 위해서 정무수석실에서 하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야당 대표가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는 게 좋죠. 그래서 체킹하고 정무수석실에서 하는 거예요. 2020년, 21년 다 당시 야당 대표 국민의힘 쪽에서 안 왔거든요, 대표가. 근데 오면은 더 좋은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정치권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주간이 행안부라도 정치권은 그래서 챙겨야 된다. 챙겨왔던 건데 이번에는 안 한 거죠. 대통령실에서 챙기지 않았는지 챙겼는지는 네. 여부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 간다고 이미 통보를 미리 통보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안 와버렸고. 네. 정치권이 리스크로 아주 뜨겁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또 다른 리스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과 핵전력 공동기획 공동연습 논의 중이란 발언을 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전쟁, 확전 이런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바로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점 불사, 확실한 응징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리스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 합의가 아주 잘한 합의예요. 정찰 자산도 우리는 미국 위성부터 고고도 중고도 다 있거든요. 예. 북한은 무인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 금지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잘한 합의예요. 네.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계속 이렇게 이 위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불과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네. 지킬 것을 계속 요구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합의라고 딱 단정지고 이 탓에 우리가 뚫렸다라고 얘기한 요 논리하고 이거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지금 여권의 논리하고 네. 상충되고 근데 대통령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면은 그때 효력 정지 또 검토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안 맞다.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당초에 합의가 어떻게 되었든 그 내용이 공정하게 양측이 다 지킨다면 그건 또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은 계속 어겼어요. 계속 어겨요. 계속 어기고 우리는 철석같이 지키는 걸 넘어서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은 제대로 DMZ 경계도 못하고 다 뒤로 후퇴하고 북한은 오히려 도발만 하고 네. 심지어는 우리 그 사무소 경협 사무소 예.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거 막 폭발시켰잖아요. 폭발을 하는데 뻔히 보면서 끽소리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오늘날까지 끌고 왔는데 그러면 이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건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더 큰 긴장이 있으니까 일단 합의를 우리가 지키겠는데 또 이렇게 합의하면 이제는 우리도 무효화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으려면 이것은 군사 합의가 잘못된 거죠. 합의라는 거는 양쪽이 다 지켜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런 미사 여구의 합의를 만들어 놓고 지킬 의사가 없는 사람 쪽에게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 대꾸도 못한 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뭐 이게 사실- 익숙한 풍경이고 사실 익숙한 논리고요. 또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늘 고전적인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우리가 거쳤잖아요. 도발을 당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연평도 포격 때도 그렇고 아, 보수 천안함 때도 정권 때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북한에 도발이 없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세게 얘기하는 게 도발을 없게 하거나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 기능을 못 하고요. 오히려 도발을 예고하는 거예요. 더 강한 도발, 더 강한 충돌을. 그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럼 왜 9.19 군사 합의가 지켜졌냐? 얼마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이게 휴지 조각처럼 막 그렇게 되느냐? 또 우리도 무인기 보냈잖아요. 북이 먼저 보냈지만은.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수순은 뭐냐? 이게 9.19 군사합의라는 게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래서 관련된 지역 내에서 포사격을 안 한다든가 정찰 활동을 안 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네. 또 북한의 도발이고 긴장, 무력 충돌 이런 것들이 예고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악순환이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알겠습니다. 이 남북 문제예요. 네. 이게 문재인 정권 때는 9.19 군사합의를 어기는 도발이 없었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믿습니까?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해수부 직원은 피살을 당했습니까? 그거는요. 그리고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그때는 뭐 마세요. 도발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의원님, 요거는 많이 본 장면이에요. 늘 네. 이야기가 알겠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이제 평화로웠고 이런 할 식으로만 얘기 많으니까. 이야기해가지고 9.19 어긴 것만 아유, 얘기하세요. 그만하시죠. 자,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그좀 어려운데 이슈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공동 핵 연습, 한국과 논의 중이냐? 라고 물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또 논란이 됐었죠. 용어가 계속 예, 충돌하고 이게 있습니다. 좀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김재원 의원님. 근데 이제 이게 그 기자가 물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하고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공동 핵연습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끼리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모의 연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네. 서로 간에 약간의 용어 차이 자체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다시 미국에서 모의 연습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또 해석을 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도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공동 핵 연습은 불가능해요. 용어에서 오는 혼선이었다. 그렇죠.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개발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쏘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충분히 정보 공유를 하고 네. 또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정도는 우리도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네.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프닝 정도. 대통령의 언어, 특히 안보와 관련된 언어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적확하게 써줘야 되는데요.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 핵전력에 대해서 공동기획, 공동연습 네. 미국과 논의 중이다. 네. 긍정적으로. 요게 대통령 워딩이에요. 네. 그런데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훈련, 네. 협의 이런 것들은 2005년부터 협정을 해서 쭉 고도화시켜 왔어요. 그러면 딱 이거죠. 미국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하는 요거냐? 북한에게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정보 공유나 이런 공조를 하느냐? 근데 대통령 얘기는 미국 거지만은 핵무기가 미국 거지만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을 하는 걸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 완전히 번지수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 핵이 주어예요. 그러나 그동안 2005년부터 협정을 통해서 해왔던 거는 북한 핵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거를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근데 제가 중요한 좋아하는 건요. 이재명 대표 얘기해요.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 한마디만 하자면 네, 그게 이재명 무슨 리스크.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어가 어떻게 되었다고 달라진 게 그래서 뭐냐 이 결국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드럼봇 전투단 있잖아요. 네네, 드론 2018 전투단. 년에.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고 훈련 한 번 안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또 드론 전투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5년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왔던 것을 공격적으로 윤 대통령이 완전히 뒤바꿔서 미국 핵을 공동기획 공동연습한다고 얘기를 해놓으니 네. 너무 엉터리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이미 저 노태우 정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꾸. 내용을 갖고 예. 얘기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이거 관련해서 워낙 좋아하시는데. 당내에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 의원이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만큼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분이거든요. 아, 착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실제로 믿을 거예요. 아, 무죄라는 사실.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죄인데 굳이 자꾸 의원들을 끌어들일 필요 없이 의원들에게 다 민생을 돌봐라. 내가 이것은 책임지고 갈 수 있으니 걱정 마라 하면 의원들이 오히려 도와줄 텐데 자꾸 의원들 끌어들이니까 뭐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행동해라. 예, 그리고 당신 실제로 무죄 맞잖아. 이런 이야기인데 전 국민이 대체로 의심하고 있듯이 이재명 대표님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마치 인질극을 벌이는 느낌으로 의원들을 다 끌고 가서 네.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인데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믿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아, 믿음의 발로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거 보기에 새로운 해석이네요. 정성호 또. 의원이 나쁜 이야기를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법적 문제든 신년 아래의 야당 초청이든 김재원 의원님 틀 안에서 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정성호 법도 의원님 규정도 착한 분 다 필요가 맞아요. 없어, 그냥. 정성호 의원님 정말 그리고 착한 분이에요. 이재명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고 관심법으로 다 되고 본인 편향에 의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죠.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경선 때도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했던 민주당 내 다른 후보 쪽에서도 대장동 문제 제기를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대장동으로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나라를 아주 휘청휘청할 정도로 난리를 핀 거 아니에요. 네. 대장동 문제는 뇌물이나 정치자금이나 뭐 이런 문제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임 정도가 이제 다투는 여지로 나올 거고 예. 성남 FC로 간 거예요. 유행가로 얘기하면 못 다핀 꽃 한 송이 부르다가 끝은 지금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비로소 당이 이재명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야말로 당이 총력을 다해서 이거는 같이 싸워줘야 될 문제로 국면이 바뀐 거예요. 아, 이슈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처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저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니까 당내에서도 저거 갸우뚱했던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제기했던 사람도 있고 네. 그게 나중에 대표 나올 때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대장동은 스물스물 감추고 용두가 3위가 된 게 알겠습니다. 성남 네. FC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언한 게 있거든요. 회의 끝난 다음에 복도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카메라로 찍고 질문하는 거 힘드시죠? 오늘은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괜찮겠죠?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을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그 사법 리스크와 당 문제를 좀 분리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네,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소통을 원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방탄 프레임 굉장히 기분이 좀 언짢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소환에 응하겠다는데 뭘 자꾸 방탄하느냐. 다음 질문 해라. 뭐 이렇게 약간 좀 기분 안 좋은 티를 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방탄이라는 게 소환해서 조사받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받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교도소에 안 가게 해주는 거 그게 방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환하겠다는데 방탄이냐 이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분이 알아요. 왜냐하면 변호사잖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 답답하니까 그렇게 둘러대고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수생 또 하나셨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너무 순진한 분이에요. 다 들통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질문 받으라고 하면 답변하면 되는데 네. 질문하라고 해놓고는 도망가잖아요, 다음 사람. 그럼 질문을 안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겁이 나서 지금. 아, 겁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참 많이도 아셔. 아, 이거 이재명 대표 최측근 같아요. 이런 거죠. 방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우선은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네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가 지금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런데 1월 국회 여느니 마느니 문제를 갖고 방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권에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실정을 방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선 시점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유죄라고 지금 완전히 못 박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은 시들시들해주고 성남 FC로 간 거거든요. 야당 대표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체포동의안 아니더라도 충분히 구속감이 되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꼭 회기 중에 던져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